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으로 휩싸였습니다. 앞에는 미스 김과 어깨들이, 뒤에는 눈에 불을 켠 아들과 며느리. 앞뒤가 꽉 막힌 도간에 든 쥐꼬리였습니다. 미스 김이 붉은 입술을 비릿하게 비틀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좋은 말로 할 때 반반 나누시죠. 저 오빠들 성질 꽤나 급해요. 병원에서 험한 꼴 보이기 싫으시잖아요. 그녀가 눈짓하자 덩치 큰 남자들이 오두독 손가락 뼈 소리를 내며 위협했습니다. 보통 노인네 같으면 오줌을 지리며 주저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내 품에는 20억이라는 든든한 방탄조끼가 있었으니까요. 돈이 생기니 깡다구도 생기더군요. 그때 뒤에서 쫓아나온 아들이 이 광경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들 누구야? 아들이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미스 김이 아들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아드님이신가 보네. 아버님 병원비 없다고 징징대더니 목소리는 크시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들이 발끈해서 달려들려 하자 덩치 하나가 아들의 가슴팍을 톡 밀쳤습니다. 어이, 젊은 친구. 말버릇이 없네. 어른끼리 대화하는 데 빠져. 아들은 힘없이 뒤로 밀려나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캬, 여보, 당신들 뭐야? 깡패야? 경찰 부를 거야. 며느리가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덩치가 순식간에 전화기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액정이 박살나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지만 덩치들의 살벌한 눈빛에 눌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상황은 위기가 아니다. 기회다. 이 탐욕스러운 짐승들을 한 우리에 몰아넣고 서로 물어뜯게 만들 절호의 찬스다. 저는 가방끈을 고쳐매고 아들과 미스 김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들에게 던졌던 다시 챙겨온 핑크색 수첩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자, 다들 주목. 제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형철아, 저 여자가 누군지 궁금하지? 제가 미스 김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가 바로 네 아버지가 네 사업 자금 3천만 원 그리고 네 엄마 암 수술비 2천만 원 훔쳐서 갖다 바친 그 미스 김이다.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선이 미스 김에게 꽂혔습니다. 저 여자가? 미스 김?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 놈빚이 5억이야.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라고. 네가 내 돈 뜯어내려고 온 것 같은데 번지수 잘못 찾았다. 네가 뜯어먹은 그 2천만 원 우리 아들이 알면 너 가만 안 둘걸? 미스 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수첩을 아들의 발밑에 툭 던졌습니다. 여기 장부에 다 적혀 있다. 날짜, 금액, 장소까지. 형철아, 네가 그렇게 찾던 네 돈 저 여자가 다 가지고 있어. 네 아버지가 정리한 거니까 소송 걸면 다 받아낼 수 있을 거다. 이 한마디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돈에 환장한 아들 놈에게 내 돈을 가져간 여자라는 명분을 만들어 준 겁니다. 아들의 눈이 맹수처럼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내연녀라는 배신감보다 내 돈을 뺏어갔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야, 너 이리로 와. 아들이 벌떡 일어나 미스 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 왜 이래? 오빠들 뭐해? 미스 김이 비명을 지르며 덩치 뒤로 숨었습니다. 덩치들이 아들을 막았었지만 눈이 뒤집힌 아들은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내 돈 내놔, 이 도둑년아. 아들이 덩치의 팔을 물어뜯고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며느리도 가세했습니다. 여보, 머리채 잡아. 저 여자가 우리 돈 다 쓴 거야? 며느리가 핸드백을 휘두르며 미스 김에게 돌진했습니다. 개판 5분 전. 아니, 이미 개판이었습니다. 덩치들과 아들 부부 그리고 미스 김이 뒤엉켜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나. 야, 이 새끼야. 어디서 행패야. 경비 불러. 경비.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 욕설이 난무하는 아비규환의 현장. 저는 그 난장판을 보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들 논다. 평생 나를 괴롭히던 인간들이 서로 치고받는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정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눈앞의 적, 그리고 돈밖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재빨리 비상구 계단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쾅! 무거운 철문이 닫히며 시끄러운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한 층, 두 층.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제 심장은 자유의 박동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지하 3층 주차장.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남편의 에마, 검은색 그랜저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미스 김에게서 뺏은 차키. 빅. 경쾌한 소리와 함께 차 문이 열렸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운전면허를 딴 지 30년이 넘었지만 남편은 한 번도 저에게 운전대를 맡긴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가 운전하면 차 망가져. 넌 그냥 조수석에서 내 말동무나 해. 그랬던 남편의 차를 이제 제가 몰고 떠납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주차장 출구를 빠져나오는 순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눈이 시려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눈부신 세상이 너무나 늦게 찾아온 자유가 야속해서였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신나는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볼륨을 크게 높였습니다. 쿵짝쿵짝쿵짝. 흥겨운 리듬에 맞춰 어깨춤이 절로 나왔습니다. 100m로 멀어지는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을 인간 군상들. 남편은 침대에 묵혀 천장만 보고 있을 것이고 아들과 며느리는 미스 김과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겠지요. 결국 남는 건 상처뿐인 싸움. 누가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바로 접니다. 저는 고속도로 표지판을 따라 핸들을 꺾었습니다. 목적지는 없습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도시를 벗어나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갈 생각입니다. 가서 회도 한 접시 먹고 비싼 호텔에서 잠도 자고 내일은 백화점에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것으로 싹 바꿀 겁니다. 20억. 아니, 집 한 돈까지 합치면 20억이 넘는 돈. 이 돈을 다 쓰려면 100살까지 살아도 모자랄 겁니다. 그때 조수석에 던져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쌩쌩 달리는 바람 소리가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휘잉. 핸드폰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마치 제 과거처럼요. 이제 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증발한 겁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게 사는 맛이구나. 이게 숨 쉬는 거구나. 저는 엑셀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차는 미친 듯이 속도를 높여 앞으로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너무 싱겁겠지요? 제 복수는 이제 겨우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일주일 뒤, 저는 낯선 도시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흐르는 자막 한 줄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병실 난동 부리던 일가족, 상호 폭행으로 입건. 내연녀 사기 혐의로 구속. 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화면 속 건조한 뉴스 멘트에 건배를 했습니다. 꼴 좋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떠나기 전 제가 변호사에게 맡겨두고 온 마지막 선물입니다. 바로 부양료 청구 소송 소장이었습니다. 아들 놈 앞으로 날아갈 소장이죠. 자식된 도리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 저는 아들에게 남편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전적으로 책임지라는 소송을 걸어두고 왔습니다. 물론 저는 행방불명 상태니 법적 보호자는 유일한 혈육인 아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은 이제 죽으나 사나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어야 할 겁니다. 돈도 없고 빚만 남은 상태에서 말이죠.
그리고 집을 산 투자자가 들이닥쳐 내 집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들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겁니다. 남편은 요양병원 가장 싼 6인실에 처박혀 평생 천장을 보며 제 이름을 저주하겠지요. 박정순.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파도 소리를 들으며 최고급 랍스터를 썰고 있으니까요.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룸 서비스가 왔나 봅니다. 저는 우아한 발걸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웨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신사.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박정순 여사님 되십니까? 저는 경계심을 품고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산 대표 변호사 강민석 누구시죠? 제가 변호사를 부른 적은 없는데. 여사님 로또 당첨금 수령하셨죠?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농협 본점에 가서 비밀리에 수령하고 계좌도 분산시켜 놨는데.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돈을 뺏으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여사님의 남편분 김 영감님께서 쓰러지기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하나 작성해 두셨더군요. 유언장? 그 짠돌이 영감이 유언장을? 네. 만약 자신이 잘못되면 숨겨둔 재산 50억을.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50억. 남편에게 숨겨둔 재산이 50억이나 있었다니요. 그리고 그 재산의 상속자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남편의 유언장에는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50억은 제 인생의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이 될까요? 지옥행 열차에서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눈앞에 롤러코스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반전 대망의 오브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